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이 절세계좌 3종 세트, ISA, IRP, 연금저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상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영상에서 미처 담지 못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주로 물어보셨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만들고 까먹었던 ISA가 있는데 이거 그냥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되나요? ISA 풍차 돌리기가 꼭 좋은 건가요? 이런 질문들. 오늘은 영상에 달렸던 댓글들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결정세액이 0이거나 적은 사람도 연금저축이나 IRP에 투자해야 되나요?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연금저축, IRP, ISA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단 공통적으로는 과세이연, 그러니까 상품을 팔아서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떼는 게 아니라 세금 내는 시점을 뒤로 밀어주는 거는 똑같아요. ISA는 계좌 해지할 때, 연금저축이랑 IRP는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는 효과가 있고요. 또 저율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원래보다 낮은 세율로 매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에서 5.5% 떼고요. ISA는 계좌 해지할 때 비과세 200만 원 수익에 대해서 빼주고 그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9.9%를 내죠. 네, 그러면 이 세 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ISA는 없고, 이게 제일 큰데 이 연금저축과 IRP는 연 90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서 16.5%나 13.2%를 곱해서 세금에서 빼주는 구조죠. 근데 이미 뺄 게 없다. 즉 결정세액.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없다면 더 깎아줄 게 없겠죠. 우리 당근 무료 나눔 하러 가서 굳이 흥정해서 뭐 하겠어요. 어차피 공짜인데. 그래서 이렇게 결정세액이 0이거나 아주 작은 경우에는 만기가 짧은 ISA에 먼저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더 환금성이 좋으니까요. 네, 두 번째, 이 ISA 가입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만기가 돌아오면 해지해야 되나요? ISA 풍차 돌리기 해야 되나요? 이 말씀인데 이자나 배당을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죠. 이자 배당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 상장한 해외 주식형 ETF, 여기서 나온 수익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사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엄청 부자들이 내는 것 같지만 이게 또 생각보다는 쉽게 대상이 되기도 해요. 특히 이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전부터 한 달에 100만 원씩 국내에 상장한 나스닥 ETF 꼬박꼬박 샀다. 그럼 지금 투자 수익률 대략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목돈이 필요해서 한 번에 팔면 바로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ISA는 이 서민을 위한 절세 상품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입하려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ISA 가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21년에 ISA에 가입해가지고 돈을 굴리고 있었는데 다음해 2022년에 일반 계좌에 있던 내 나스닥 ETF 팔았더니 갑자기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 거죠.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어서. 그리고 ISA 만기는 가입 후 3년째인 2024년에 돌아왔겠죠. 근데 이때 이 계좌를 해지를 하면 적어도 2025년까지는 ISA 계좌를 못 만들어요. 왜냐면 3년 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금 있는 ISA를 해지하지 말고요. 유지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다시 ISA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 지 3년이 지날 때까지. ISA는 최소 만기가 3년이긴 한데 이 5년까지는 매년 최대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총 합하면 1억 원을 입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언제 이 계좌를 해지할지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주식이나 ETF를 팔 때 한 해의 수익이 2천만 원이 안 넘게 조절해서 파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ISA의 만기를 최대한 끄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이 정부가 밀고 있는 ISA 개정안 중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이 ISA에 가입할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대신에 해외 주식형 ETF나 채권이나 이런 거 못 담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요새 국내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큰 손들한테도 세제 혜택을 좀 줘서 국내 증시에 좀 돈이 돌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이거 왜 부자한테 세제 혜택을 주냐?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어서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정부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해서 ISA 납입 한도를 연 4천만 원, 지금 2천만 원이죠. 2배 늘리고 이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으로 확 늘려주는 방안 추진하고 있거든요. 작년엔 안 됐는데 올해는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ISA 통장이 완전히 국민 계좌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예전에 만들어 놓고 운용은 안 한 ISA 계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게 좋나요? 라는 건데요. ISA 계좌를 최대한 많이 해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입하고, 그러니까 3년 만기 지나면 해지하고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 이 풍차 돌리기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이 ISA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마다 20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 20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을 때 계좌를 해지해야지 이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계좌에서 아무런 운용을 안 해서 수익이 빵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3년 동안 열심히 운용했는데 이 계좌 수익이 마이너스거나, 그러면 굳이 ISA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ISA 가입하고 해지하고 이 풍차 돌리기의 기준은 뭐가 됐든 일단 내 계좌에서 수익이 200만 원 이상인지 이거 먼저 따지고요. 그게 아니라면 계좌에서 200만 원 이상 수익이 날 때까지 조금 더 굴려서 기다렸다가 갈아타는 게 더 좋겠죠. 만기가 돌아온 ISA를 해지하고 새로운 ISA 계좌를 만들면 1년에 한도가 2천만 원이니까 이 만기 자금을 다 넣을 수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ISA 만기가 됐을 때 3천만 원까지는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이거의 10%, 즉 300만 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3천만 원까지는 저는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금을 어떻게 할 거냐는 사실 내가 다른 돈을 어디에 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연금이나 다른 계좌에서 미국 S&P 500에 막 전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내가 일반 계좌에서까지 똑같은 거를 할 필요는 없겠죠. 세금을 더 내면서. 그러니까 내 자산이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동안 좀 투자 안 했던 걸로 분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절세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개별 종목을 직접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뭐 내가 해외 종목 중에 관심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넣어 본다든지, 아니면은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는 국내 주식 아니면 국내 주식형 ETF를 담는다든지, 뭐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혹시 기자님 화면 왼쪽에 있는 소나무 여기 지금 있죠? 네, 이거 정보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 게 하나 구비해 두고 싶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건 CG입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